자, 이제 우리 여러 나라 들어갈 거고요. 여러 나라는 여러분들 고조선 멸망 다음에 만들어진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개 나라에서 그냥 여러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 나라는 당연히 어떤 문화가 기반일까요? 청동기 하면 철기 문화. 철기 문화가 기반이다. 그렇게 딱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철기 문화가 기반이고, 그 다음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 나라가 설치한 게 뭐라 했었죠? 한 몇 군이 설치되었다? 4군이 설치되었다고 했죠? 우리 부여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조금만 기분 냅시다. 뭐 인범군, 현토군, 진범군, 낙랑군이 설치됐지만 끝까지 있을까요? 우리나라 민족의 정을 받고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북쪽에서는 뭐가 만들어지고요? 부여가 만들어지게 되고, 들어보셨죠? 부여에서 내려온 새끼가 누구더라? 고주몽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제보다 그놈이 만든 게 뭐더라? 고구려. 그 다음에 옥저동의 진한 마음 변화. 여러 개 나라가 만들어서 여러 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겨울까봐 우리 어디까지만 들어갑시다. 딱 여기까지만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교시에. 자, 부여까지만 들어갑시다. 호호. 그 다음 내가 뭐 말하려고 했지? 이 여러 나라가 시기로 따지면 이제 여기가 걸려요. 기원전과 그 다음에 어디? 기원전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대부분 기원전 몇 세기다? 1세기 정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가면 뭐더라? AD. 기원전과 AD 요 사이가 뭐더라? 여러 나라.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기원전과 기원후이죠? 나눠진 기준이 누구더라? 혹시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아서 누가 기준이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 탄생적을 본다. 비포 크리스트, 기원전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탄생한 이유를 AD, 서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데 1년 지났어요. 몇 세기라고 할까요? 빵세기 없어요. 1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50년 지났다. 몇 세기? 1세기. 세기는 100년임이에요. 99년. 1세기. 그럼 100년이면 몇 세기야? 2세기. 150년. 2세기 중반. 이렇게 말한다고요. 199년, 2세기 후반. 어려운 거 아니죠? 554년. 맞춰봐요. 554년. 몇 세기? 6세기. 1170년. 몇 세기? 12세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몇 세기? 21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말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여 먼저 들어갑시다. 자, 부여는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 몇 부족 연맹국이라고 하더라? 5개 부족. 몇 부족? 5부족. 알겠지요? 몇 부족? 5부족 뭐더라?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 나왔습니다. 개념 들어갑시다. 무슨 왕국이라고요? 연맹왕국. 여기에 이런 족이 있어요. 마족이 있어. 마족. 말새끼들이 있어. 그래서 마족의 우두머리를 뭔다? 마가라고 하고요. 소새끼는요. 그래서 우족의 우두머리를 뭔다? 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 새끼 뭐라고요? 저가. 돼지 새끼 저가. 개는요 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부족이 있더라? 왕 부족이 딱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몇 개 부족이야 총? 왕 부족까지 합쳐서 몇 개 부족? 5개 부족이 살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마족의 우두머리를 뭐라 하더라? 마가라고 하죠. 우가라고 하죠. 여러분들 가라는 얘기는 족장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징기스칸 들어보지 않았어요? 징기스칸? 들어보셨죠? 네, 징기스칸이 뭐더라? 족장이라는 뜻이잖아. 돌고래는 가한이라고 그래요. 가한. 거서간 들어봤잖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뭐다? 가로 끝나면 뭐다? 족장이다.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연맹왕국은 이런 거예요. 5부족이 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대규모족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럼 혼자 싸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느낌이 오죠? 혼자 싸우면 금방 지잖아. 대규모족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 위기 시에는 서로 뭐 합시다? 연맹합시다. 이게 무슨 왕국이다? 연맹왕국.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을 막아낸 거야. 힘 합쳐서 전쟁을 막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알겠지? 전쟁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 야, 세금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명령을 마가한테 딱 내린단 말이에요. 마가가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 오직 마가의 말만 듣는 거예요. 백성들 말 안 들어, 왕의 말을. 그럼 왕이 또 뭐더라? 여기서 야 세금 올려라 그래. 우가 말 안 들어. 여기는 오직 누구의 통치형이다? 우가의 통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셨죠?
왕의 권한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지요. 국가 위기 시에만 연합한 거지요. 네, 그래서 뭐다 이걸 무슨 왕국? 연맹왕국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한 체제는 미약한 체제다. 미약한 체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구yo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쟁에서 패하거나 농사가 잘 되자면 왕에게 책임을 물었더라. 왕을 조져버렸더라. 그만큼 왕권이 미약한 체제가 연맹왕국이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부적 연맹국가라고 하고요. 왕을 빼고 독자적 행정구역이 몇 개 있더라? 왕 빼면 독자적 행정구역이 몇 개 있다? 4개가 있죠. 마가, 우가, 저가. 이걸 몇 출도로 하더라? 4출도. 왕권은 강하다, 미약하다? 미약하다. 그 정도 하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더라? 좀 멀리 있죠? 만주에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농경도 하긴 해요. 하지만 농사로만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서 모두 같이 한다? 목축도 같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반농, 반목의 경제라고 합니다. 굳이 몰라도 돼요. 그냥 한 번만 들어봤으면 됩니다. 아, 이거 하나 또 말해줘야 되나? 이따가 말하자. 자, 그래서 경제는요, 그냥 반농, 반목. 알겠죠? 농경도 하고 뭐도 하더라? 목축업도 했다. 그래서 반농, 반목. 그게 유념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는 여러분들 사회풍습 많이 물어봐요. 알겠죠? 사회풍습 조금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백이민족 한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백이민족?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흰옷을 지게 입었거든요. 그게 바로 부여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부여애들이 뭐더라? 흰옷을 그렇게 입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장. 이게 좀 어려운데 순자가 따라 죽을 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따라 죽을 순. 왕이 죽으면 왕의 신하들도 다 같이 껴묵거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한번 보면 요거라고요. 왕이 죽었죠? 그럼 왕을 원래 보필하던 신하들은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같이 그냥 묻어버리는 거야, 같이. 왜? 죽어서 왕을 보필하라고, 저승 가서. 되겠죠? 마음에 됐나요? 요게 바로 뭐더라? 순장의 풍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엔 진짜 사람을 집어넣지 않고 인형을 대신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진시황 무덤에서 애들 막 병사들 나온 거 봐주시죠, 여러분들. 그게 어찌보면 순장의 풍습이 완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순장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우제전복이라고 있어요. 또 무슨 전복 있다고요? 무슨 전복? 우제전복. 우제전복. 전복은 뭐 하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자, 여기까지만 오실 거예요. 전복은 점치는 걸 말하죠. 이게 무슨 자지 말아맞지? 소우자가 돼요. 소나 말에 국 갖다가 점을 쳤다. 그게 우제전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나 말에 굽이 이딴 식으로 생겼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를 죽일 때 이렇게 구부리고 죽은 새끼가 있어요. 또 죽을 때 벌리고 죽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갖다 점을 친 거예요. 소나 말을 죽였을 때 벌리고 죽었다. 이건 보다 운이 좋은 것이다. 길한 것이다. 구부렸다. 안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더라. 점을 쳤던 걸 뭐라 하더라? 우제전복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됐나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부여의 제천행사 절대 까먹지 말아야 돼요. 부여의 제천행사를 뭐라 하더라? 꼭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치요? 영구. 절대 까먹지 맙시다. 맞이할 영자, 북고자. 알겠죠? 북을 둥둥둥 치면서 하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가 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에 가장 감사더라. 왜? 그때 뭐하니까? 추수하니까.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그때 가장 배불리 처먹으니까. 그래서 보다 하늘에 감사 지내는 거. 오늘날 따지면 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보다 얘네들은 영고라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단지 하늘에 제사 지나다. 종교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부여에서 가장 커다란 행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 우리 가족들끼리 잘 안 보이잖아요. 명절 때 1년에 2번 꼭 모이지, 여러분들. 일주일마다 부족 간의 단합이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 시에도 이 행사는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부에서 가장 커다란 행사, 그게 바로 영고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다 따로따로 살고 있잖아.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영고. 그래서 봐봐. 북을 치면서 하늘을 맞이했다. 일종의 뭐더라? 뮤직 파티인지 알 수 있겠죠? 네, 파티래요. 뭐면 파티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근데 신기하게 12월에 했어요. 왜? 완벽한 농경민주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니까 얘네들 분들아 12월에 했습니다. 영국 까먹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해요. 부영국.
부영구 이렇게라도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배경 지식. 얘네는 묵축 계통의 성향이 강하다 보시면 돼요. 마가, 무가, 저가 가축 이름 따쓰죠. 독의 걸윷, 윷놀이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윷놀이도. 그 다음에 경제 자체도 목축업 했었죠. 경제 자체도. 그 다음에 또 뭐더라? 점도 보다 소나 말 갖다가 하고 있죠. 제천에서 몇 월 달에 있다? 12월 달에. 목축의 성향이 강한 게 바로 부여의 특징이더라. 이건 배경 지식. 자, A일 것만 줄쳐놓읍시다. 오부적 줄치고 연맹, 사출도. 마가, 우가까지만 줄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건너떠예요. 동그라미 3번 우제 전부 그것만 줄쳐요. 그리고 뭐 장래, 후장, 옥갑, 얼음인데 후장은 장래를 두텁게 했다는 뜻이고요. 옥갑은요 이제 시체를 옥으로 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름철엔요 얼음도 이용했다고 해요. 이 부여는 되게 추워요 여러분들. 여기 겨울철에 있죠.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요. 그럼 물바가지 푼다 물리죠? 그럼 바로 얼음 돼. 겨울철에 그 정도. 그러니까 얼음이보다 좀 남아서 이 장례 때도 좀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굴은 여러분도 알고 있죠? 아,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진짜. 동굴은 사계절 내내 온도가 똑같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얼음을 이제 동굴에다가 했다가 여름철에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얼음 되게 귀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조선시대 얼음은 거의 뭐더라? 왕. 또 왕이 뭐더라? 하살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뭐 동빙구, 서빙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얼음 창고예요. 얼음 창고. 빙구가. 그래서 이제 얼음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뭐더라? 사용했던 거. 이런 얘기하면 흥미가 없어, 사람들이. 자, 동그라미 4번. 저기 연구 줄쳐요, 연구. 외울 것만 외워. 연구 12월. 나중에 고구려한테 목속당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가요. 부의 사족법금 있죠? 부의 사족법 한번 읽어봅시다. 살인한 자 사형에 처한다. 여기가 이제 고전의 팔찌법과 똑같다는 거 보이시죠? 가족은 뭐더라? 노비로 삼는다. 그 가족 노비로 삼다 줄쳐봐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더라? 연자제라고 하는 거예요. 연자제. 연자제 들어보지 여러분들? 연자제. 솔직히 가족은 잘못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 뭐더라? 싸그리 뭐더라? 처벌하는 거. 이게 연자제. 옛날 전근대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도한 자 몇 배상? 12배상. 줄쳐요. 이 부여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책 12법 이렇게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일책 12법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고요. 바로 시도를 할게요. 21번. 자, 문제 페이지 7페이지 21번. 밑줄군 이 나라의 삶을 올바른 거. 이 나라는 왕이 있고 모두 가축 이름 땄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들이 있다. 사출도라 불리더라. 마가, 우가는 꼭 기억하면 되겠고 어떤 나라더라? 부여가 되겠죠? 부여랑 관련된 거.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쉽지요? 쉬운 문제 이렇게 쓰면 됐습니다. 27번 문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27번. 27번 지금 하면 안 되는구나. 죄송해요. 27번 지금 하면 어렵구나. 우선 여기까지만 합시다. 문제는요. 어차피 여러 나라는요. 한 문제만 나올 경우도 있고 싹 다 물어보니까 다 배우는 게 선택지도 공부하기 좋으니까 우선 부여 크게 어렵지 않지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하고 이 정도만 기억해도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고구려. 우선 여러분들 고구려는 이렇게 말하죠. 그 부여에서 이제 고주명이 나왔지만 부여의 왕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기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이끌고 내려오게 되죠. 여기 강 이름 하나만 말해봅시다. 두만강, 압록강. 압록강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봐봐요. 상식이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대가리 두자 써요. 대가리 두자. 제일 우리나라 꼭대기에 있어서 무슨 강이 난다? 두만강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뭐더라? 왼쪽에 있는 게 이응자 들어가는. 왼쪽이니까 이응자 들어가죠? 압록강. 알겠죠? 압록강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이 압록강에 아무도 안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원래 4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몽 집단이 날 믿고 따라라. 그래서 얘 또한 몇 부족 연맹국가? 5부족 연맹국가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몇 부족 연맹국가라고요? 5부족 연맹국가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도 가들이 보일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뭐라고 썼죠? 여기 마가 우가 그거 두 개만 기억해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마가 우가 그거만 기억해요. 마가 우가 나왔다. 그럼 어디더라? 부여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상가, 대가, 고추가. 가가 족장에 있었죠. 고구려의 족장들은요, 상가나 대가나 고추가 이렇게 불렸다고요. 근데 마가 우가 나오면 어디더라? 부여. 나머지 가들 나오면 고구려구나. 이렇게 두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리고 얘네 부족 자체가 마가지요? 여기는 부족은 연노부, 소노부, 계로부, 전로부 이렇게 부였단 말이에요. 오부족인데 뭐더라? 마가우가 아니었다. 그럼 무조건 어떤 나라? 고구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겁니다. 마가, 우가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여러분들? 오부족이 있다. 마가고 나면 부여구나. 뭐 계로부, 소노부, 전로부가 나왔구나. 고구려구나. 이렇게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뭐 오부정의 국가 마음이 됐네요. 얘네 또한 무슨 국가다? 연맹 왕국. 정치 끝났고 경제 들어갑시다. 먹고 사는 거. 낭림산맥, 절운산맥, 요양산맥, 언진산맥. 산악지역이 뭐더라? 바로 고구려. 농사짓기 쉬웠다면 어려웠더라? 엄청나게 어렵더라. 힘들게 밭을 겨워도 곡식이 잘 안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럼 고구려는 뭐다?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 고구려는 뭐더라? 그래서 일찍부터 뭐더라? 농사가 잘 되니까 주변 국가들보다 약탈하는 약탈 경제가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려는 무슨 경제? 약탈 경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구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군사력 강하다. 이게 제일 이미지가 강하죠. 왜? 먹고 사는 자체가 뭐더라? 약탈 경제다 보니까.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원래 여기 한 사군이 있었죠. 그 한 사군을 뭐다? 뭐라는 게 바로 고구려. 중국과 경쟁과 먹고 사는 경제, 약탈 경제다 보니까 전쟁이 빈말했던 게 고구려.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이 혼인할 때요, 그 혼수품으로 꼭 가져가는 게 제사용품이었다고 합니다. 왜? 곧 있으면 남편이 죽을 거니까. 장례용품을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되겠죠? 그만큼 전쟁이 빈말했던 게 고구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제 마무리 됐네요. 자, 그럼 사회풍습 들어갑시다. 고구려의 사회풍습이 요게 또 유명하죠? 서옥제. 서옥제라고 합니다. 무슨 제? 서옥제. 사위, 서자, 집, 옥자. 되겠죠? 서자가 무슨 서자? 사위. 옥자는 집, 옥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위, 집을 만들어준 걸 서옥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남자가 여자 집에서 혼인을 청한단 말이에요. 술 하나 갖고 돼지새끼 하는 말이 갖고. 혼수품 되게 간절약하죠. 오늘은 집 한 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달랑 요거 가져왔습니다. 실제 사료에 그래요. 술과 돼지 술병 한 병과 돼지를 이 시간에 가져간다고. 많이 가져가면 여자 집에서 싫어했대요. 돈 밝힌다 이런 의미 때문에. 실제보다는 요 정도만 가져가면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혼인시켜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장모가 될 사람이죠. 미래 장모가 허락해주죠. 그럼 오히려 처가댁에서 집을 만들어줘요. 되겠죠? 그래서 뭐더라? 저기 뭐더라? 사위집이다. 그래서 서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뭐더라? 저기서 신혼방을 차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더라? 서옥제. 오늘날과 다른 풍습이 되겠죠. 이건 일종의 무슨 살이? 시집사람인 처가살이. 처가살이. 알겠죠? 장인과 장모가 누굴 데리고 살아? 사위를 데리고 살죠? 무슨 사위제? 대릴사위제.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옥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대부분 조선 전기까지, 언제까지? 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 전통 혼례 풍습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나라보다 시집살이 된 건요, 조선 후기 때 잠깐이에요. 대부분 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결혼하는 걸 뭐 한다고 하죠? 장가 간다고 하죠. 그 장가가 어디야? 장인과 장모가 살고 있는 집. 장가 간다. 왜? 처가살이 해야 되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딸 자식이 많아. 딸이 뭐 3명 있어. 그럼 집을 몇 개 지어줘야 돼? 3개 지면 집이 거덜나겠죠. 그래서 뭐더라? 집을 크게 짓고 대신 뭘 만들어준다?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위들은 어떨까요? 뭐 다 똑같은 성씨가 아닐 거 아니야. 김씨 씨, 뭐 장씨가 있죠? 그럼 얘를 뭐라 부른다? 이서옥 아니면 이서방. 이서방, 김서방, 장서방.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뭐더라? 전통 혼례 풍습이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서옥제. 그럼 이 서옥제 풍습은 왜 그러냐면요. 왜 이런 풍습이 나왔다? 고대 때 내가 뭐가 귀중했다? 땅 아니면 노동력? 노동력이 귀중했다고 썼죠? 이거 일종의 노동력 보상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도 하나의 보다 노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결혼해서 그 집을 나가게 되죠. 노동력이 손실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남자가 여자 집에서 기거하면서 어디 집을?
처가떼기를 여기는 아니구나. 처가떼기를 뭐더라? 여기 나와 있네. 처가떼기를 뭐더라? 봐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가 장성할 때까지. 그리고 오히려 이 풍습은 나쁘지 않아요. 오늘날의 적용이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 맞벌이 부부 되게 힘들잖아. 그 애를 누가 봐준다? 장모가 케어해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애가 언제까지? 클 때까지. 되게 어찌 보면 합리적인 제도가 요 서옥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에? 자, 그래서 서옥제 왜 중요한지 알겠죠? 많이 나오니까 고려의 풍습 꼭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천행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천행사. 부여는 뭐라 불렀죠? 영고라고 했었죠. 고구려는 뭐라 부르더라? 동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동맹. 우리 군사동맹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나요? 군사동맹? 그치요? 그리고 고구려는 군사관과 군사동맹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고구려니까 고동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외워요. 알겠죠? 자, 몇 월 달에 했더라? 10월 달에 뭐 했더라? 했던 게 동맹. 부여 빼고 나머지는 다 몇 월 달? 10월 달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구려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제가회의라고 있는데요. 제가회의. 고구려의 귀족회를 제가회의라고 하거든요. 제자가 모두 제자, 가자는 뭐더라? 족장 가짜라고 보십니다. 모든 족장들이 모여서 했던 회의다. 그래서 무슨 회의라고 한다? 제가회의 이렇게 말합니다. 삼국시대 때 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선 제가회의는 한번 이름 들어본 걸로 마무리 지면 되겠고, 밑에 자 이제 교재 줄 칩시다. 자, 오부족 연맹 줄쳐요. 그 다음 상가대가 고추가 외울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마가국가까지만 외워놓으면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제가회의 줄치고, 약탈. 그 옆에 부경과 맥국은요. 부경은 창고예요. 약탈한 곳을 쌓아놓은 창고가 부경이고요. 맥국은 활을 말해요. 넘어가세요. 동그라미 3번 서옥제. 그 다음에 극동대열은요. 동굴이다. 이 정도만 해주세요. 극동대열한 동굴에서 주몽이 어머니 유아 부인에게 제사 지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요? 서옥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천행사 뭐라 보더라? 동맹. 이 정도 했으면 끝.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고구려. 잘해서 고구려 이렇게 봐두시면 됐고요. 자, 문제 간단하게 하나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22번 문제. 다음 지역에 도읍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강이 무슨 강 나와 있죠? 압록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겠죠? 압록강.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흑백이라서 나중에 칼라로 할 거니까 잘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은 무슨 성? 국내성. 그다음 장군총도 한번 눈에 봐도요.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울 겁니다. 알겠죠? 국내성도 배울 거고 장군총도 배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무슨 강 하나 알 수 있더라? 압록강 알 수 있죠? 압록강 유역에서 발달한 게 고구려. 그럼 고구려와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1번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거 찾아볼까요? 4번은 어떤 나라더라? 부여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4번. 거기 마가우가 저가니까 당연히 부여가 되더라. 그 다음 이제 사료 하나만 읽고 올게요. 28페이지. 사료 하나만 읽어봅시다. 28번 문제. 죄송해요. 28번 문제. 사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료 읽어봅시다. 나라에 왕이 있으며 벼슬을 치러온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상가 보이고 고추가 보이네요. 중약 다음 읽어볼게요. 5족이 있는데 소노부, 졸노부, 순노부, 관노부. 5부족인데 마가우가 안 보이네. 그럼 어떤 나라로 들어가면 된다고 쓰세요? 고구려구나. 이 정도예요. 사료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구려. 그럼 우리 선택지 1번, 2번은 뭐더라? 우선 1번. 우리 소도라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죠? 2번. 수렵사의 전통물이다. 수렵사의 목축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축계통. 그럼 목축계통과 관련된 거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부여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우선 아니더라?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 나라 어디까지 배웠다? 부여, 그 다음 어떤 나라? 고구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어디 갑시다? 나머지 나라들 조금만 더 기분내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빨리 끝나요, 여러분들. 더 빨리 끝납니다. 우선 고구려에서 고구려는 찾을 수 있겠죠. 지도 나오면 여러분들 고구려는 찾을 수 있겠죠. 무슨 강을 찾으면 돼? 압록강을 찾으면 되죠. 압록강에서 그냥 동쪽으로 내려오면 돼요. 알겠죠? 동쪽으로 쭉 오면요. 요쪽 지역, 여기 지역에 있는 나라가 옥저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빗금 친 곳, 여기가 바로 뭐더라?
옥저란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네, 옥저 밑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강원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 여기가 뭐더라? 동해가 되겠습니다. 동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요게 동해가 있고, 순서대로 옥동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혹시 옥동자라고 들어보셨나? 그래, 순서대로 옥동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옥저와 동해. 자, 옥저와 동해는요, 둘 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요, 둘 다 무슨 국가다? 군장 국가라는 게 특징이에요. 무슨 국가라는 게 특징이다? 군장 국가. 여기는 왕이란 명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전에 마가라고 있었죠. 걔가 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장이 다른 말로 족장이니까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여의 뭐더라? 하나의 족장 정도밖에 뭐더라? 세력이 크지 않았던 게 뭐더라? 옥저와 동해. 그래서 여기서는 읍의 군장, 읍군 또는 후 또는 뭐더라? 삼로 이런 군장의 명칭밖에 안 보였습니다. 읍의 군장 뭐라고 한다고요? 읍군 되겠죠? 후, 삼로 안 해도 되고 무슨 국가만 기억하면 돼? 군장 국가 다 이렇게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보다 경제와 사회 풍습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된다고요. 우선 옥저는요, 여기가 여러분들 그 수역이 되게 좋아요. 물고기가 많이 잡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산맥이 함흥 산맥이 이렇게 내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함흥평야가 있는 곳이야. 함흥평야. 함흥냉면 알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가 함흥평야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해산물도 풍부했던 게 옥저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얘는 배불리 먹었을 것 같죠? 하지만 이웃을 잘못 만난 거야. 누구 만났어? 고구려 만난 거지. 그래서 맨날 누구한테 삥을 뜯겼다? 고구려에게 삥 뜯겼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윗나라에게 그 물건을 상납하는 걸 뭐라고 하죠? 상납하는 걸 이렇게 말하죠. 공납이라고 하죠. 공납. 누구에게 공납을 줬다? 고구려에게 공납을 바쳤다. 이렇게 했나?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회풍습이 중요하죠. 사회풍습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무슨 제가 있더라? 민며느리제. 네, 민며느리제. 민며느리. 민이란 뜻은 많다는 적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나이가 적은 여자랑 결혼한 걸 민며느리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머리가 뭐예요? 좀 대머리. 그렇죠? 그래서 민은 적다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나이가 10살 되죠? 혼인을 정해요. 남자와. 약속을 한다고요. 바로 혼인시키는 건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에 혼인을 정한 다음에 남자가 데리고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장성하죠. 그럼 이제 여자 집에 데리고 가서 이제 혼인을 청합니다. 그럼 장모가 돈을 요구해요. 1억 정도 내놔. 돈이 없는데요? 그럼 빼빠지기보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봅니다. 그 돈을 갖다 주죠? 그럼 결혼을 혼인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제도라? 민며느리제. 좀 이상하죠? 여자를 돈 주고 사고 팔고. 그치요? 이것도 일종의 뭐더라? 노동력 보상제도구나.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여자가 클 때까지 뭐더라? 그 비용 있잖아. 남자가 다 대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자도 뭐다 장성하면 또 노동력으로 부려먹을 수 있잖아. 그걸 미리 보다 돈으로 메꿔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노동력 보상제도가 뭐다? 민며느리제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민며느리제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묘는요, 가족끼리 공동묘에서 가족 공동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가족 공동묘. 가족 공동묘는 또 재미있는 게 얘네들은 뼈를 씻어서 무슨 장이라도 불리더라? 세골장 이렇게도 불립니다. 무슨 장이라도 불린다고요? 세골장. 씻을 세자 뼈골자.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짜로 매장해요. 가짜로. 그냥 대강 무덤을 만든다는 얘기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되겠죠. 시체가. 그다음 나중에 이 무덤을 무덤을 파서 이제 냇가에 가서 다 씻어. 그 썩은 쌀들 다 씻어낸단 말이야. 그럼 뭐만 남을까요? 뼈만 남겠죠. 그래서 뼈를 조그만 곽에다가 넣게 되는 거예요. 관에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다가 또 뭐더라? 간을 붙여서 어머니를 또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가족들, 그 자식들이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한 곽에다가 한 번에 묻어버리는 거. 이걸 뭐더라? 가족 공동묘. 되겠죠? 일종의 뭐더라? 시족제 풍습이 그냥 전래된 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럼 목점이 여러분들 유의할 점 봐봐요. 위치 기억했죠? 고구려 어떤 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누구한테 삥 뜯겼다? 고구려에게. 그럼 암기할 거 2개 나왔네. 풍습 2개만. 무슨 제? 민며느리제. 그 다음에 무슨 묘? 가족, 공동묘. 이렇게만 기억해요. 제천 행사는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제천 행사 2개만 기억해봐요. 부여, 영고, 고구려 보더라. 동매, 옥저는 전해진 바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 되고, 자 이제 옥저 말면 됐고 어디 갑시다? 동해 바로 들어가면 되죠. 동해 가기 전에 줄 맞춰줄게요. 옥저. 군장
동그라미 2번에 공납. 동그라미 3번 민며느리제 세골장. 이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그 쌍항아리라고 적혀있는 거는요. 무덤에다 쌍항아리 놔두고 죽어서 뭐더라? 먹으라고. 그렇게 갖다 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거? 동해 갑시다. 동해. 자, 동해. 옥조 문제 안 풀어도 되겠죠? 여기까지는 암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우리 동해랑 해서 한 번의 문제, 옥조와 동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해 또한 무슨 국가? 군장. 끝. 되겠죠? 똑같게 uk군, 후, 삼로 이런 단어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경제활동은요, 특산품 기억하면 돼요. 특산품이 뭔지 아시죠? 나주 하면 뭐가 떠올려? 나주. 배주면, 배 하면 나주배잖아. 영과, 굴비, 보석, 녹차 이런 것들 특산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 지역의 특산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특산품이었다? 진도의 특산품 알고 있죠? 진도의 특산품. 게, 진돗개. 진돗개가 진도의 특산품이라고 해요. 진짜인데? 구라치는 거 아닌데? 진돗개가 엄청 충성스럽고요. 머리가 되게 영리하다고 해요. 저기 궁전으로 쓰는 거 있잖아. 독일제 뭐 세퍼트 같은 거. 걔보다 IQ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진도에보다 특산품이고 조선시대는요. 진도 가서만 그 개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바깥으로 반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알겠죠? 그런 것도 특산품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 하면 뭐가 떠오르고? 흑돼지 유명하잖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특산품 동물 하나 있거든요. 그 동물 하나 기억합시다. 그 동물이 뭐라?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동해에는 무슨 말이 있더라? 과마라고 합니다. 초점 어디다 맞춰? 말에다 초점 맞추면 돼요. 알겠죠? 말맞자. 되겠죠? 일종의 뭐더라? 조랑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하고요? 과마. 알겠죠? 과마. 자, 이게 과수나무 밑으로 다닌다. 한마디로 말이 좀 작아서 과마라 불립니다. 말의 크긴 작지만요. 엄청나게 용맹했다고 합니다. 원래 말은 겁쟁이 동물이에요. 실제 말들은 달리다가 장애물 있죠? 바로 멈춰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 말 보면요. 집중할 수 있게 딴 거 못 보게 가리는 거예요. 눈 가리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면 무서워서 더 빨리 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말은 어땠을까요? 되게 용맹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중국 측 사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해에 나오는 말들은 화살이 빗발친데 적진성으로 쏜달같이 달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이 뭐더라? 과마.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과마 유명하고 말 위에서 활을 쏘려면 활이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말 위에서 활 쏘려면 활이 길면 안 되겠죠?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짧은 활을 뭐라 하더라? 단궁이라고 해요. 그렇죠? 단궁. 알겠죠? 짧을 단자, 활궁자. 뭐라 한다고요? 단궁. 되겠죠? 단궁. 그래서 여러분들 고분벽화 이거 유명할 텐데, 요 그림 많이 봤잖아요. 알겠지? 활이 딱 봐도 어때? 크기가 작지요? 저걸 뭐더라? 단궁. 이렇게 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마와 단궁, 동해 뭐더라? 특산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요게 풍습은요, 좀 이상한 풍습이 있는데, 책화란 풍습이 있어요. 무슨 풍습이 있다고요? 책화란 풍습. 우선 여러분들 여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맥 있죠? 무슨 산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무슨 산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태백산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가 많더라? 산이 많고 하천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A 부족과 B 부족이 있으면 얘네가 교류가 많다면 적더라? 적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일찍부터 자신의 경계를 되게 중시여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다? 내 영역이다. 넘어오면 넘어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다른 부족이 이 영역을 침범하지요. 되게 노여했다고 합니다. 되게 성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이 경계를 침범하면 이에 대한 배상으로 소나 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소나 말을 주지 않는다. 그럼 바로 전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기는 뭐가 유명했다? 책화란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동해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여기가 어디 지역이다? 산악 지역이라는 게 기억해두면 좋아요. 태백산맥 있잖아. 여러분들 소나 말들이 먹는 풀들이 있죠. 인도의 힌두교 하면 여러분들 뭐 숭상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돼지 아니면 소? 돼지 숭상 졸라 웃기겠다. 그렇죠? 소를 숭상하는 얘기 들어봤죠? 인도. 상실한 게 없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인도의 힌두교는 소를 숭상하잖아요, 걔네들. 그 소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소 되게 귀중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소나 말들이 먹는 풀들 있죠. 거기보다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라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기후가 남쪽은 따뜻하잖아. 그래서 소나 말 키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다? 서늘한 지역이겠죠. 여기가 뭐다? 유목생활하기 딱 좋다고 보시면 돼요. 소나 말들이 먹는 풀들이 잘 자라니까 얘네가 뭐다? 유목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무슨 산맥이죠? 태백산맥 있죠? 여긴 고도가 어때? 높지요? 고도가 높으니까 어때? 서늘한 지역에서 풀들이 잘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뭐더라? 말이 유명했던 것이고, 산이 많다 보니까 경계에 뭐더라? 교류가 적다 보니까 뭐의 풍습이 있다? 책화의 풍습이 있다. 위치만 봐도 뭐다? 나머지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 여기? 대관령 목장 안 들어봐? 대관령 목장? 들어보셨잖아. 그럼 목장이 뭐다? 왜 산꼭대기 있잖아. 대관령 목장이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서늘한 지역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풍습은 이렇게 봐도 쓰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천행사 여기까지만 외우면 돼요. 제천행사 3개만 외우면 돼요. 제천행사 몇 개만 외우면 된다? 3개만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3가지만. 부여는 뭐라 했다? 영고, 고구려, 동매. 되겠죠? 옥저는 없고 동해. 동해는 뭐더라? 무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무천. 이 무자가 무슨 무자다? 춤출 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무자? 춤출 무자. 하늘을 맞이할 때 뭐 했더라? 춤을 췄더라. 일종의 뭐더라? 댄스 파티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얘는 뭐였어? 북을 쳤잖아. 음악 파티였잖아. 음악. 그렇죠? 얘는 뭐다? 춤을 췄다. 일종의 뭐다? 뮤직 파티가 뭐더라? 무천. 춤출 무자. 나이트클럽을 한자로 고치면 무도회장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게 춤출 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무. 어깨 동무. 충분히 외울 수 있겠죠. 동해는 뭐더라? 무천에 제천 행사가 있다. 이 정도 암기되면 끝. 자, 동해 갑시다. 군장 둘치고 밑에 마. 무슨 마자? 말마자. 당궁 둘치고. 반어피는 따로 필기하지 마세요. 바다표본 가죽이고 방제 기술은 실자는 기술.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3번 책화 줄치고. 그 다음에 그 여와 철이라고 보이죠? 그 한자지 여러분들. 한자 음이 여예요. 그 한자가 뭐더라? 뻑큐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 철자예요. 네. 이런 집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따로 줄치지 마시고. 책화 줄치고, 책화까지만 줄치고, 또 그다음에 4번 제천에서 줄치면 되겠죠? 뭐라 부르더라? 무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쭉쭉쭉 문제 풀어봅시다. 페이지 7페이지 갑시다. 23번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같은 풍습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여자가 몇 세가 되면 혼인 약속한대요? 10세. 어린 나이에 약속하죠? 꼬라지 봐도 민면리제.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했다가 시체가 썩은 뒤에 뼈만 줄였다. 뼈를 줄였다. 뼈를 씻었다. 씻을 세자, 뼈, 골자, 세골자. 어디의 풍습? 옥저의 풍습이 되죠. 옥저와 관련된 것. 옥저는 누구한테? 위치 기억해봐요. 옥저. 고구려 옆에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누구한테 삥 뜯겼더라? 고구려에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3번은 우리가 배웠던 거네. 고조선. 4번 한번 묶어. 4번 한번 묶으면요. 어떤 나라로 묶여지더라? 부여로 묶여지더라. 자, 24번 문제. 다음 가상뉴스 행사 실생 나라. 오늘은 하늘에서 제사가 해내던 무천. 무천 동그라미. 무천 동그라미.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어디의 풍습입니까? 동무. 동해 풍습이죠? 동해는 어디지요? 라가 되죠. 라. 그 나가 고구려죠. 나가 고구려. 그래서 나에서 오른쪽으로 오면 다가 있죠. 고구려는 지금 위치가 나가 요겠지만 문제는 여기있지만 영역으로 따지면 이만큼의 영역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고구려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오면 뭐가 되더라? 압록강에서 오른쪽으로 딱 오면 다 지역이 되죠. 거기가 옥저가 되고 라가 뭐가 되더라? 동예가 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가, 부여, 나, 고구려, 다, 옥저, 라가, 동해. 되겠죠?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답 1번. 2번 들어갑시다. 책화는 어디야? 동해가 되겠죠? 그럼 동해는 어디로 가면 돼? 라로 가면 되겠고, 거기 단궁, 과마. 이것도 동해니까 라로 가면 되겠죠? 내가 방금 똑바로 말했나? 2번, 3번은 어디로 가면 된다? 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라. 알겠죠? 4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요. 5번. 사출조는 어디의 풍습이다? 부여의 풍습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26번 들어갑시다. 26번 좀 어려우니까 저랑 같이 해볼까요? 우마의 생산이 적고 싸울 때는 창을 가지고 보병전을 잘했다. 집안 사람들이 죽으면 가매장했다. 출처요? 가매장했다. 뼈를 줄여 커다란 목각 안에 묻어두었다. 됐지 여러분들? 뭔지 알겠죠?
세 글자 어떤 나라? 옥저. 여기 적어놓고 나는 대군자 인구 우군 후 삼루. 벌써 이것만 해도 동일한 거 알아맞히면 되고요. 밑에 산천을 중시하여 산과 내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더라. 부족 간의 경계를 지키는 뭐의 풍습이다? 책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책화는 어디의 풍습이다? 동해의 풍습이었죠. 동맹 어떤 나라? 고구려. 천군 안 배웠고 우리 과마 단구 동해 풍습 맞지요? 정답 몇 번? 3번. 4번 소새끼 나왔다. 네 글자로 우제전부 부여. 그 다음에 12배상은요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입니다.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인데 한능검에선 대부분 그냥 부여의 풍습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27번 문제 들어갑시다. 마지막 하고 자 이제 4만 들어갑시다. 철기 때 등장했던 여러 나라 영구 제천행사 뭐지요? 부여. 그리고 거기 또 나와있죠. 사람이 죽으면 뭐더라? 1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묻었다. 순장이라 하더라. 읽으면서 공부하면 돼요. 하는 건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 한국사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맥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만 더 풀어보세요. 문제 풀면 뭐더라? 우리가 배웠던 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문제 계속 풀면 머리가 돌아가요. 계속 머리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암기가 됩니다. 그 맥에 막 밑줄 긋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갈 때 이거 문제 프린트 해놨으니까요. 가져가서 문제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사람이 죽으면 가만히 있다. 나중에 뼈를 추려 가족 목가관에 안치했다. 이건 뭔지 알겠죠? 옥저입니다. 옥저. 자, 그럼 들어가시면 소도. 이거 지겹게 나온 데 아닙니다. 2번은 동해. 적으면서 공부해도 적으면서 동해. 지금 안개요 다. 3번 혼인풍습을 뭐 했다? 민면해제. 이거 맞죠? 네, 옥저. 정답 3번이고 4번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부여. 이렇게 적으면서 공부하고 5번은 동해풍습. 그렇죠? 책화는 뭐더라? 동해풍습. 마무리 되셨나요 여기?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4만 들어갑시다. 4만. 경상도 지역 있죠? 여기가 진안. 전라도 지역이 마한. 경상남도 지역이 변안. 되겠죠? 네. 진마변. 됐죠? 진안, 마한, 변안. 진마변, 진라면. 진마변. 됐죠? 네. 위치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진안이 12개 국가가 있는 거예요. 마한은요, 54개의 국가들. 54개 촌락이 있는 거야. 이걸 그냥 마한 이렇게 불러요. 변한 12개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진안 지역은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기 전에 그냥 저쪽을 진안 동네 이렇게 불렸던 거야. 여기 지역은 그냥 저쪽은 마한 동네 이렇게 불렸던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로따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냥 퉁쳐서 우리가 뭐라 한다? 사만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 요게 전래지는 풍습 몇 가지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지요?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여길 뭐라고 한다고요? 사만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사만에서 가장 먼저 부른 게 정치체제가 특이해요. 얘네들은 우리가 배웠던 이거랑 틀려요. 우리 원래 청동기 때는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배웠었죠? 일치되었다고 배웠죠. 얘네들은 특징이 뭐더라? 분리되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분리되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의 사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천군이라고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천군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다스린 지역을 소도라고 해요. 얘가 다스린 지역을 뭐라 한다고요? 소도라고 합니다. 요거 두 개만 외워주실래요 지금? 소도 다스린 놈을 뭐라 한다? 천군. 천군이 다스린 지역을 뭐라 하더라? 소도. 나 여러분들 한 번만 소도 다스린 놈을 뭐라 한다? 천군. 천군이 다스린 지역을 소도. 그래서 천군 소도 나오면 4만원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다스린 지역을 신성구역이라고요. 원래 정치적 지배자리 있어요. 애우지 마시고 신지란 놈도 있고 견지란 놈도 있고 읍차란 애도 있고 불애란 놈도 정치적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 범죄자가 있어. 이 범죄자가 당연히 범죄자는 뭐다? 요게 족장들이 처벌하게 되면 되지요. 근데 이 새끼가 어디로 도망가면? 소도로 도망가면 잡아넣을 수 있다 없다? 잡아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정치적 지배력이 미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정치적 지배자 종교가 분리되었다. 그래서 무슨 분리사회? 재정 분리사회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왜 내가 재정 분리냐? 근데 원래 정치가 발달하면 발수록 어떻게 된다? 재정 분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는 여기 남한 지역이 살기 좋잖아. 따뜻한 지역이니까 자꾸만 이 새끼들이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부족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어떨까? 싸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완충지대로도 갔다 오지 않았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다 필요 없지,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천군 소도. 그거 알 수 있는 게 무슨 분리더라? 재정 분리다. 이 정도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재정 분리 떠올리면 되죠? 제사장 뭘 한다? 천군. 정치적 지배자. 몰라도 됩니다. 신지, 견지, 읍차, 불해라, 분리더라. 자,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변한 지역 있죠? 이 변한 지역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워야 하면 따뜻해요. 가장 따뜻하고 강수량이 적을까요? 가장 많을까요? 가장 많은 곳입니다. 무슨 농사 짓기 좋을까요? 네, 바로 변한 지역이니까. 변한 지역이가 무슨 농사 짓기 좋더라? 벼농사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벼농사가 그렇게 잘 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거 알고 있죠? 베트남.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따뜻하죠. 비도 어떨까요? 더 많이 내리겠죠. 그렇죠? 그럼 베트남은 1년에 벼를 3번 재게. 3번 재배해요. 1년 3기작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안 대단하나? 하여튼 베트남은 그래서 무슨 국수? 쌀국수. 쌀이 남아도니까 국수 쌀로 처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벼농사 이거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만 지역에 또 뭐가 유명했다? 철이 유명했어요. 뭐가 유명했다? 철. 요걸 또 뭐더라? 일본과 중국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반도체 수출로 되게 유명하죠? 네, 그 당시보다 철 수출로 되게 유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철을 만드는 기법이 되게 기깔났던 것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만의 철을 되게 너도나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중간 가공 상태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갖고 이걸 반으로 자른 다음에 요 날을 갈죠. 도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바로 자를 수 있어요. 쉽게. 자른 다음에 이제 짝대기가 나오죠. 두들기면 화살촉이 돼버립니다. 화폐이자 뭐더라? 무기로 사용했던 게 변한 지역의 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벼철. 변한 지역의 특징이지만 대부분 공통점으로 그냥 뭐더라? 사만 지역의 공통점으로 벼철에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난만 변화났다. 벼철하면 뭐더라? 요걸 누르면 되고, 그냥 퉁쳐서 이게 뭐다? 하나의 지역으로 나왔다. 그럼 사만 지역으로 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다 끝났네, 이제. 풍습은 별로 없고, 제천 행사 애울 필요 없어요. 5월에 지내면 무슨 째? 5월째. 10월에 지내면 무슨 째? 10월째. 이렇게만 말할 뿐입니다. 암기하면 되죠? 5월째와 10월째. 5월 되면 따뜻하겠죠. 머리에 이 생깁니다. 이라고 아세요? 이? 있었어요? 자, 이라고 알죠? 그 머리에 사는 그 벌레 같은 거. 여기는 5월만 돼도 따뜻해져요. 그래서 머리 안 감으면 머리가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단호에 뭐 하죠? 창포문에 문갑죠. 그 단호의 풍습이 5월째. 그렇게 두시면 되고, 10월은 당연히 뭐더라? 추석이다. 5월째와 10월째, 사만의 풍습.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제천행상 5월째, 10월째 끝. 그리고 이거 그림 말해주구나. 이 새끼들 성형수술 했다고 해요. 성형수술. 알겠죠? 변한 애들. 성형수술. 애새끼가 태어난 뼈 물렁물렁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애들이 뭐더라? 어머니들 막 콧대 세워주려고 막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럼 콧대 높아진다고. 뭐래? 애새끼 가난하게 머리 눌러봐요. 그럼 확 들어가요, 걔네들. 물렁물렁해서 뼈가. 그래서 갓난이가 누워있죠? 그러니까 대가리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돌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맞박에다가. 그럼 맞박이 눌리겠죠? 맞박이 눌리면 편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가리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눌러놓죠. 그럼 이렇게 평평해져요. 기울인단 말이야. 맞박이. 그럼 머리가 맞박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눈구리가. 같이 쳐 올라가요. 인상 자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편두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 편두, 우리나라보다 고대 때부터 성형을 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세계 제일의 우리 기술. 고대 때부터 유래된다는 거. 자, 시험지 안 나와,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말해준 거,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 자, 사만 재정 분리 줄치고, 천군 소도, 벼농사 줄치고,
철제 줄치면 돼요. 네, 동그라미 4번에 5월제와 10월제 이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요약집이라고 하지만 되게 내용이 되게 많지요. 제가 줄칠한 거 말고 딴 거 안 봐도 돼요. 제가 줄칠한 것만 머릿속에 암기하면은 심화 내용은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8페이지 들어갑시다. 문제집. 문제 풀고 이제 마무리 십시다. 여기 파트. (26번) 했고 27번 했고 28번 해야 되나 우리? 28번 하면 되나요? 그렇구나. 자, 28번 갑시다. 28번. 간은 우리가 아까 전에 적어놨죠. 고구려. 근데 나는요, 사람이 죽으면 형체만 덮어놓고 감해정했다가 가죽과 쌀이 썩으면 뼈를 치어요. 이제 지겹죠? 가족 공동묘 옥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시다. 천군소도 방금 전에네요. 사만 지역의 풍습이죠. 수렵사의 전통 보여준 제천에선 영구 12월에 했다는 게 수렵사의 전통. 이건 어디의 풍습? 부여의 풍습. 사출도 부여가 되는 거 알고 있죠? 부여. 다른 부족의 생권을 침범하면 노비나 술한다. 어디의 풍습? 동의 풍습이 되겠고. 가가 고구려, 나가 옥저. 옥저는 누구한테 삥을 뜯겼다? 고구려에게 삥 뜯겼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28번 같은 문제가 여기서 가장 어렵게 나온 거. 2개 나오고 막 상호 관계 물어본 거. 근데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각 나라 내용들만 잘 알아두면 문제 풀 수